오늘은요, 제니하우스에서 현재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는 강인주 디자이너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트렌드 메이크업이라는 교과목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자격증 패턴 이외에도 트렌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트렌드를 실제 연출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인주 선생님은요, 제니하우스에서 제시, 손예진, 김희선 등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도맡아 하시고요. 다양한 광고 촬영은 물론 화보 촬영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화보 메이크업을 오늘 연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우리 강인주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니하우스 메이크업 디자이너 강인주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재밌게 들으시면서 이제 이 교수님의 팁들, 교수님이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또 현장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쓰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브 메이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소독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살롱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모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객님이 이제 보는 앞에서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스킨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을 사용하실 때는 결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 부분도 같이 귀 뒷부분도 내려주시고 눈 뜨시고 위에 살짝. 자, 이렇게 스킨을 사용하시고요. 밀착을 시켜주십니다.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크림을 도포할게요. 귀 뒤에 목까지 남아있는 크림을 발라주세요. 위에 천장 붙일게요. 자,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선크림으로 대체를 할게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얇은 베이스를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나 기초 단계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해요. 위에 천장 보실게요. 선크림은 손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항상 기초 단계에서는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액티브 메이크업을 들어갈 때 저는 파운데이션을 반톤 정도 밝게 사용을 할게요. 얇게 한 톤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라텍스를 두드려 주시는데 이제 각도는 90도로 두드려 주시는 게 밀착이 제일 잘 됩니다.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잘 밀착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톤이 좋은 모델이시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이 외곽 쉐딩 들어가는 부분까지 파운데이션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5분, 3분 안에도 베이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얇게 파운데이션을 도포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베이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눈가, 코 옆, 입가는 얇게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외곽을 안 하나요? 파운데이션 도포를 왜 안 하나요? 어차피 쉐딩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운데이션이 안 들어가줘도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입체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셨을 때 파운데이션 하나만 했는데도 되게 얼굴이 입체감이 있다, 얼굴이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배우분들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좋다고 해주시는데 저희 일반 고객님들 같은 경우 혼주님이나 이렇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왜 여기 끝에까지 안 해주세요? 왜 얼굴 전체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면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세요 하시면 그러네요 하시고 쉐딩을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톤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여기 반톤 남아있는 양으로 라텍스에 이렇게 남아있는 양으로 입가를 코 밑에를 눈가를 해주셔야 얇게 도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또 얇게 피고 살짝 튀어나와 보여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입체감이 좀 살아 보이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하시면 굳이 하이라이트를 안 하셔도 예쁜 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눈 뜨시고 위에 천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컨실러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컨실러 작업이 들어가실 때는 그냥 티슈로 깨끗하게 먼저 닦아주신 다음에 들어갈게요. 이게 진짜 묻어 나오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맨살에 발랐을 때는 안 묻어나요. 근데 파운데이션과 파운데이션끼리 만나면 많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히실 때는 소량만 묻히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라텍스가 안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코 밑에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좀 붉으신 편이거든요. 코 밑에 콧대, 그다음 입가, 구각을 잘 커버해 주셔야 돼요. 위에 보세요. 눈 밑에 너무 많은 양이 발려지게 되면 이 눈가 주름에 다 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얇은 브러쉬도 닦아서 사용을 할게요. 저희 샵에서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는 뭐 한 가지 컬러도 사용하긴 하지만 기본 두세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많이 쓰거든요. 컨실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컨실러를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 원래 썼던 이 베이스를 같이 믹스해줘서 커버를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양을 커버하실 때도요, 항상 소량만 사용하시고요.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흔들리거든요. 지지대를 딱 잡으시고 커버를 해주시는 게 딱 그 스팟만 커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컨실러 작업을 하시고 쉐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한 번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두껍게 커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화사해지셨죠, 모델분이. 저는 조금 어두운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이 외곽만 파우더가 들어가 줄게요. 이 쉐딩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전체적으로 파우더는 안 하겠습니다. 코 옆에 콧대만 살짝 해주시고요. 자, 쉐딩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벌써 쉐딩만 했는데도 양쪽에 차이가 되게 크죠? 이 쉐딩은 나스 라구나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촬영을 한다 하시면 여기 턱 밑에 이중턱 라인 잡아주시고 이 목까지 같이 가주시면 훨씬 얇아 보여요. 노즐을 할 때는 이 컬러를 섞어서 할게요. 노즐 하실 때 약간 방금 전에 나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과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양 조절하시면 사실 괜찮은데 이제 양 조절에 실패하셨을 때 너무 이제 분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오늘 섀도우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눈썹 먼저 하실 분들은 눈썹 먼저 그리셔도 되시고요. 섀도우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실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가루가 날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저는 발색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좀 눌러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화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했을 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 과한 메이크업보다 이 연예인을 최대한으로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사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액티브 메이크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컬러로 언더를 사용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보 프리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살롱 쪽으로 가시거나 뭐 다양하게 메이크업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네. 잡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다양한 매거진을 조금 봐주시면 훨씬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위에 보실게요. 저는 이제 섀도우를 사용할 때 끝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도 사실 블랙이랑 뭐 이런 브라운 컬러, 뭐 레드 계열이 같이 있어서 현장 다닐 때 진짜 이런 제품은 하나 있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를 조금 믹싱하셔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눈을 간단하게 끝내시고
자,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불고데를 해줄 건데요. 불고데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길게 가주시는 게 좋으세요. 짧게 말고요. 눈에 길이가 있다 보니 길게 가주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아있는 열로 언더까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항상 불고데를 하실 때도 지지대를 놓고 해주셔야 눈 안에 눈이 안 데이세요. 자, 다음에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해 볼게요. 뷰러 사용하실 때는 항상 깨끗한 티슈로 닦아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훨씬 잘 올라갑니다, 컬링이. 자, 끝, 앞, 중간 잡아주시고 컬링 해주시고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뿌리 쪽 컬링 해주세요. 떠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맥에서 나오는 리퀴드 블랙 제품이에요. 이제 보통 저희 살롱에서는 리퀴드 제품으로 이제 점막을 메꾸고 그 다음 그 위에 젤 라이너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오래 유지되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키실 수 있으세요. 아래 무릎 봐주시고요. 점막을 채워줍니다. 속눈썹 사이사이 잘 채워주시고요. 떠보실게요. 젤 라이너 블랙을 사용할게요. 저는 오늘 라인을 좀 올려서 그려볼 건데요. 아래 보실게요. 라인을 그리실 때 떠보실게요. 이 모델분의 눈의 크기가 양쪽이 다르셔서 이쪽 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릴 거고 이쪽은 얇게 그려볼 거예요. 쌍꺼풀 라인 자체가 눈 크기는 이쪽이 더 크신데 이 라인감이 라인은 이쪽이 더 크셔서 라이너로 맞춰볼게요.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면봉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제 지우는 것도 사실 잘 지우셔야 돼요. 그것도 또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리퀴드 라이너로 전체를 다 라인감을 잡으려고 하면 지우셨을 때나 뭐 수정 보셨을 때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젤 라이너로 먼저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위에를 리퀴드 젤 라이너로 한 번 더 채워볼게요. 젤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리기 쉬우신 부분도 있고 좀 더 깊이감이 있을 수 있고,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고 명확한 라인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를 여기 블랙 섀도우로 찍어주세요. 찍어주듯이. 이렇게 속눈썹을 붙일게요. 이제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다 대를 자르고 하나씩 잘라서 직접 만든 속눈썹이에요. 이거는 이제 SNS 12mm예요. 아래 보실게요. 속눈썹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시고 대에 듀오프를 묻히신 다음에 떠보실게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잘 붙여주세요. 앞에까지 좀 속눈썹이 길어 보이실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같이 붙여볼게요. 속눈썹을 붙이실 때는 조금 모델분의 의자를 살짝 내려주시면 잘 붙이실 수 있으세요. 더 잘 보여요. 속눈썹 사이사이가. 그래서 앞에까지 속눈썹을 붙여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시세이도 빗인데요. 이걸로 속눈썹을 잘 빗어줍니다. 항상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시고 나서 모델분들께 눈 깜빡깜빡 하셨을 때 혹시 찔리시는 곳 있으세요? 라고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속눈썹이 잘 보이죠? 아래 보실게요. 보실게요. 속눈썹을 해주시고 약간 떨어지는 속눈썹들은 다시 붙여주세요. 앞부분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시고요. 이제 언더도 같이 한번 오늘 붙여볼 건데요. 이제 언더 같은 경우에 살짝 위에 보실게요. 이런 브라운 컬러들 있잖아요. 이런 컬러들로 좀 밑트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영감을 주시고요.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언더 속눈썹, 이거는 이제 아리따운 브라운 제품이에요. 이것도 다 저희가 자르고 만든 제품이요. 보통 언더는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는 투명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듀오풀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언더 붙이기가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투명에 살짝 끈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떠보실게요. 먼저 이렇게 대보시고 이렇게 아직 붙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붙이셔도 되세요. 그래서 붙이실 때는 조금 위로 살짝 올려주셔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붙죠.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끝에는 조금 트이게 붙였어요. 이제 섀도우 컬러로 깊이감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섀도우 아래 보실게요. 들어갈게요. 섀도우의 느낌은 조금 길게 가주시는 게 훨씬 눈매가 길어 보입니다. 눈썹 뼈까지 가주시고 위에 보세요. 그래서 언더 같이 가주세요. 라이너를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 전에 라인을 조금 위로 그리긴 했는데 속눈썹을 붙이면서 이게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시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아이 리무버를 묻히셔서 위에 다시 섀도우 들어가주고요. 블랙 섀도우를 한 번 더 얹어서 조금 번지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주시고 섀도우를 하시고 나서 라이너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컨실러 브러쉬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코 끝에 라인은 항상 뾰족하게 나래보실게요.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눈썹은 젤 라이너 블랙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펜슬로 그리시는 거랑 똑같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메이크업 배우시다가 보면 이제 눈썹 그리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썹 그려주시면 되세요. 좀 채워져야 될 부분은 살짝 채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 하실 때도 항상 앞부분과 끝부분이 잘 되도록 그만큼이 눈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끝에 가는 방향 정면 보실게요. 하시고 이제 눈두덩에 사실 제가 이제 리퀴드 라이너 하고 젤 라이너 하고 뭐 그 위에 섀도우 또 얹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아이글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 번지게 하려고 이제 했거든요. 이 아이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눈, 아이 전용 글로우예요. 그래서 끈적임이 적어요. 저희 보통 이제 눈에 글로시하게 연출을 할 때 립글로즈를 바르거나 바세린을 바르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생로랑에서 나온 제품인데 확실히 끈적임이 적어서 좋더라고요. 아래 보실게요. 눈에 글로우 제품을 얹어볼게요. 비포 애프터가 다르죠, 많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속눈썹이나 이제 라이너 위에 안 묻게끔. 자, 그리고 이제 글로우 하실 때 또 특징이 섀도우가 지워질 수 있어서 이렇게 올리시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 글로우를 사용하시고요. 치크를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얼굴에 결광이나 물광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제품이나 바셀린, 그다음에 뭐 이제 스틱밤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에이드 아워 크림 아덴 제품. 이거는 사실 향은 별론데 보시면 광이 이렇게 나요. 향은 별론데 기초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광고나 화보 출장 갔을 때 이거를 피부 결 위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요. 올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포포 크림 이 제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지금 양쪽 다 다른 걸 사용해 봤고요. 또 이마는 샤넬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대기 걸어서 직접 산 제품이거든요. 제 얼굴에도 많이 사용해 봤고 이랬는데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광을 내주시고요. 립스틱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입술 컬러를 잡아주시고 들어가 주셔야 컬러 발색이 잘 돼요. 립 브러쉬로 안 바르고 이런 총알 브러쉬로 바르셔도 돼요. 훨씬 그라데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 해보실게요. 아 해서 이 구각까지 깔끔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립까지 다 바르시고 이제 전체적인 컨실러 작업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줍니다. 메이크업을 완성시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이 전체적으로 더 완성이 됐을 때 훨씬 완성도 있는 헤어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액티브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부 톤은 피부 결감이나 이런 거를 광이 나도록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헤어, 바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포티한 액티브한 느낌의 소품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메이크업이 잘 돋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